자, 요 근래 기사를 보니까 장관직이 비어있는 지금 김호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직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검찰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서 사건 보고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면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사전에 해야 되느냐, 사후에 해야 되느냐, 단계별로 해야 되느냐, 사건 보고에 관한 얘기들 들으셨죠? 예. 마치 사전 보고를 하면 죄를 짓는 것처럼 그런 기사 보셨죠? 예, 주로 조선일보에 주로 많이 나오죠. 두 번째, 전국의 41곳 직접 수사부서를 없애냐, 대폭 축소하느냐 들어보셨죠? 이거 관련된 논란이 있다고 보신 거 기억나시죠? 자, 다시 법무부 장관이 어떤 자리냐로 돌아가는 문제. 여러분, 우리 헌법에는 검사가 딱 한 군데 나옵니다. 검사. 어떤 게 나오느냐? 대체로 판사, 대통령, 한번 거꾸로 얘기합시다. 대통령,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회의장, 국회의원, 감사원장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 모든 것은 당의 직, 대통령직, 국회의장직, 국회의원직, 판사의직, 대법원장직, 당의 직분을 하는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국가에 대한 의무와 국민에 대한 의무, 그리고 절대로 법치행정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그리고 법이 허용하는 직분 내에서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해라. 대신 그런 헌법적인 권능을 수여받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대신 신분상의 보장을 해주는 그런 조항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일반 공무원들, 우리나라 공무원들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공무원들 역시 헌법에 나옵니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이라는 조항과 함께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과 함께 신분보장을 받습니다. 예, 특별한 파면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않는 그런 신분보장을 받습니다. 검사가 나옵니다. 그럼 검사에게 그러한 신분보장이 있느냐? 있지 않습니다. 검사가 나오는 조항은 사람은 구속하는 경우라도 어떠한 경우 검사가 청구해서 판사가 발부한 영장만에 의해서 구속된다라는 규정이 나옵니다. 이것이 유일한 겁니다. 검사에 관한 신분보장 조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검사는 과거에 프랑스 대혁명이나 전 세계 시민혁명이 벌어질 때 경찰에 의해서 니제는 네가 알렸다라는 규문주의 방식으로 무조건 잡아다가 고문해가지고 족쳐가지고 자백을 시키고, 그 자백에 기해가지고 특별한 보강법칙, 즉 특별한 보강 증거 없이 자백하면 무조건 판사가 유죄로 두드려가지고 사형을 시키고 감금하고 징역형을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던 결정적인 원인은 법관도 믿을 수 없다. 법관도 믿을 수가 없다. 예, 그겁니다. 법관 귀족에 대한 반동이 프랑스 대혁명 중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절반 이상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누굽니까? 장발장이라는 영화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게 뭡니까? 불과 몇 조각 훔쳤다고 그래가지고 19년형을 받은 일 아닙니까? 19년 동안 하나도 감형되지 않고 하루도 안 빼놓고 다 수용됐다가 다시 또 석방되는 그 사건을 다룬 것이 장발장입니다. 예.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뭐냐? 검사라는 제도입니다. 중간에 수사를 과거의 사법경찰이, 과거의 경찰이 인신을 탄압하고 일방적으로 니제는 네가 알렸다라는 감금과 고문과 일방적인 인권 탄압에 의해서 억지로 받아낸 자백과 오로지 그 자백에 기한 재판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인권을 보호하는 보호관, 절차를 지키게 하는 집행관의 역할을 검사로 하여금 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검사제도의 시작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법제는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근데 검사가 아시다시피 우리 역사에서 언제나 인권의 보호자였습니까? 언제나 공익의 대표자였습니까? 아니요. 언제나 국민 전체를 대변했습니까?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표현들은 다 법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라고 검찰청법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검사가 다 모든 검사들을 다 폄하하지 맙시다. 그러나 적어도 큰 줄기에 있어서 지금 검찰개혁에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심지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해요. 자유한국당조차도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해요. 오랫동안 검사를 했던 권성동 의원도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공익의 대표자였다면 객관 의무와 진실 의무와 인권을 보호하는 인권의 정말 보호관으로서의 검사의 지위에 충실했더라면 그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즉 우리나라 검사는 정말 말 그대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집중해서 갖고 있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러한 입법례를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전지전능의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수사권,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지휘감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휘감독, 예, 기소권, 그리고 공소유지권, 그리고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면 그것을 집행하는 집행권, 이 5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복권, 특별사면, 일반사면, 이 사면복권도 사실 밑그림과 거의 제가 법무비서관에서 제가 잘 압니다. 예, 이 밑그림을 어디서 그려옵니까? 법무부에서 그려옵니다. 법무부 검사들이 그려옵니다. 지금이야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는 어느 정도 문미나 탈검찰을 했으니까 몇 개 중요 보직, 법무실장, 또 인권국장, 또 출입국보호국장이 아마 그럴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검사 아닌 사람들은 지금 문민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검찰국장이 제일 세요. 검사 출신입니다. 예. 그러면 사면복권도 실상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그 밑그림은 검사가 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 한국의 법제에서 유일하게 권한을 많이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독재를 합니다. 권한이 집중되면 남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죠? 네. 돈 없는데 돈 쓸 수 있어요? 예, 돈이 있어야 돈을 쓰는 겁니다. 예,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권한을 갖고 있을 뿐더러 권한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경우에만 남용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나 말고도 내 권한을 똑같이 행사할 사람만이 있다면, 나 말고도 내 권한을 통제할 누군가가 있다면 감히 내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지 못할 겁니다. 왜? 내가 칼을 박는, 표현이 이상하네. 예. 내가 칼을 드는 순간 누군가도 나에게 칼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에 절제하는 거죠. 그 절제하라는 것이 민주주의 법학의,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조직 구성 원리입니다. 그럼 한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검사에게는 우리 헌법의 할아버지들이, 대한민국 법제의 할아버지들이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헌법도 만들고 형사소송법도 만들고 형법도 만들고 정부조직법도 만들고 등등을 만들었는데 검사에게 그런 무소불위의 엄청난 권한을 주되 권한을 그렇게 엄청나게 주면은 남용할 수 있고 견제받지 않으면 독선할 수 있고 독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유일한 통제 방법을 하나 딱 강구해 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럼 법이 어떻게 됐느냐? 정부조직법에 법무부 장관 소속하에 검찰청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당장 정부조직법을 찾아보십시오. 국방부 장관 소속하에 3군 참모총장을 둔다는 말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 소속하에 합참의장을 둔다는 말 없습니다.